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한 주 쉬었더니 또 다 까먹으셨죠? 괜찮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물권법이 뭐 했는지 이렇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1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중간중간에 오른쪽에다 뭐 써놓으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그러면 책 읽으실 때 설명 안 드린 부분은 그냥 패스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석하실 분들은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오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책을 넘기시면서 뭐 한다? 복습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럼 거기 164페이지 가시면 물권법 서론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물권 정의는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뭐 한다? 직접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물건 뜻이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것도 시작한다면은 그럼 여기 사람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물건. 그럼 이게 물건 주체가 되고 이건 물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객체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물건의 가장 대표가 뭐예요? 네? 소유권이죠. 근데 물건이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물건의 첫 번째 뭐다? 물건의 분류를 알아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 분류를 아셔야 되는데 민법전의 물건은 8개예요. 몇 개? 그래서 815라고 해요. 뭐라고? 2편 물건, 전형 물건은 8개가 있고 3편 채권은 계약이 15개가 있어요. 몇 개? 그러니까 순서는 2편, 3편이지만 현실은 미안하지만 3편, 2편으로 갑니다. 왜? 등기하고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3편 채권 15가지 전형계약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증조 뭐 할배 매화꽃 보고 차차차 아싸 여행 가자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전형계약이 몇 개? 15개 중 매매를 통해서 2편 물건 등기에서 뭐 가져간다? 소유권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내용 다른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고장이 생긴다는 얘기는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스토리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이게 이번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3월, 4월 과정이 또 한 번 있고 5월, 6월 과정이 또 한 번 있고 7, 8월 과정이 또 있고 9월, 10월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2월 달에 모든 걸 다 끝낼 듯이 공부해 놓고 아무것도 없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아. 쿠팡에 들어가서 사고 싶은 물건을 막 어디다 넣었죠? 장바구니에 막 담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가서 이거 눌러 못 눌러? 왜 못 눌러요? 아니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살 건 몇 개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다 주워 먹으려 하지 말고 뭐 한다? 그냥 오늘 와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자.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면은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없이 매일 뭐야 그냥 쥐잡듯이 다 할 듯이 하면서도 못하게 되면 또 화내고 그럼 지난주 공부 안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그렇지니까 들었으니까 됐지 뭐 이제 시작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물건 분류가 됩니다. 몇 개? 그래서 8개 전형 물건 손가락 3개 피셔가지고 점소, 지지전, 유질저 8개 있죠? 3편 채권 계약은 몇 개? 8, 1, 5 15가지 3편 채권 계약 중 매매 계약을 통해서 2편 물건 뭘 해야지?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 취득해요? 잔금 주면 취득합니까? 등기해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편 물건 8개 중 뭐다? 대표 소유권을 갖고 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책자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171페이지 가시면, 몇 페이지 가시면, 171페이지 가시면 그 8개 물건은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점유권이 나왔죠? 무슨 건? 점유권이 나왔고, 그 다음 코스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제일 중요한 게 본권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야. 본권. 무슨 권? 그걸 놓치면 그 다음부터 공부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 할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면 본권의 가장 대표가 뭘까? 네? 그게 뭐다? 소유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러면 소유자는 사용하니까 점유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 다음부터 여기다 이제 뭐야? 소유자가 뭐 하는 거야 이제? 사용 수익 처분에서 사용 수익권 주는 게 거기 지지전이야. 사용 수익 용익 주는 게 뭐라고요? 지지전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로부터 세 번째 지상권을 설정받은 자 무슨 자? 빌려받았으니까 점유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하고 있을 거란 얘기. 점유가 왔잖아요. 다시 반환받을 수 있죠. 그 나중에 이자를 이제 간접점유라고 그래. 현재 점유하다가 현재 점유를 줬다가 다시 반환받은 무슨 점유? 곧 나올 거예요. 아시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지역권 나오죠? 무슨 권? 지역권은 근데 점유를 안 준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뭘 주진 않고 지역권만 제공해. 뭐만 제공해?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본권, 지역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구별 안 되면 공부가 안 돼. 이거 두 가지 가지고 해볼까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매수인? 등기 안 친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으면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있지 않는가?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세권이 나옵니다. 무슨 권이요? 자, 전세권도 점유할까 안 할까? 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를 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전 중에서 점유가 오지 않는 게 딱 하나가 뭐다? 지역권.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무슨 권 나와요? 네? 유치권 나오죠? 유치권은 점유할까 안 할까? 생명이야. 유치권 공식 나올 때마다 돌리셔야 돼.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채권 있어서 무슨 권? 유치권. 카센터 주인 타인 물건 자동차 고치면서 들어간 비용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자, 질권은 생략할게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질권은 뭐 한다? 시험 범위 아니에요. 부동산 대상하지 않습니다. 7번 생략하고 그럼 8번이 뭐지? 무슨 권? 저당권. 저당권도 뭐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각자 집에 가시면 등기부 떼보면 거의 근저당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저당도 아니고 뭐라고?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책자 들어가서 근저당이 어딘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사건들이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자기가 필요해서 공부하면 머릿속에 오래 기억이 남죠. 중개업자들이 그래서 보통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공부할 때는 모르는데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실무적으로 뭐가요? 부딪히면 그거 해결하느라고 여기저기서 막
네이버도 쳐보고 막 해보면서 그때서 그때 그걸 이제 알아보는 거야. 한번 호되게 그걸 당하게 되면 그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어. 근데 이 시험 보기 위한 것들은 다 까먹어. 어떻게 시험 보는 날 그날 다 까먹을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지금 보이면 본권이 있는데 여기 지금 점유가 없는 데가 어디하고 어디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본권을 가지고 놀지만 사실은 물권법을 지배하는 법률 용어 두 글자는 점유야, 점유. 뭐라고요? 일편 총칙을 지배하는 법률 용어가 뭘까? 아니, 총칙. 총칙에서 하나만 딱 뽑으라 그러면 뭐냐면 아니요, 두 글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 두 글자는 뭐냐면 총칙은 취소. 포인트를 잘 기억하란 말이에요. 총칙은 뭐다? 취소. 3편 채권을 지배하는 법률 용어는 뭘까? 아니, 해제. 3편 채권을 지배하는 용어가 뭐다? 해제야, 해제. 물건을 지배하는 용어가 뭐다? 점유. 그러니까 점유의 세계를 잘 파악하면 다른 물건 세계가 막 풀려. 왜? 쪼개서 공부하지 말고 공통적인 것들은 전부 다 세트로 공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 하나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가게 가서 물건 살 때 왜 하나씩 사 먹어? 편의점 가서 사 먹을 때 하나씩 사 먹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우리 세 명이 주부가 모여가지고 코스트 가가지고 뭐 사? 하나 세트를 사가지고 나누면 싸 안 싸? 근데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갈 시간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맨날 어디서 사 먹어야 돼? 제일 비싼 편의점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로 뭐 하라? 공부하라 그런 얘기야. 그럼 뭐요? 지금은 안 들려도 어느 순간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그런 시간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날 수업 들은 걸 다 이해하려 하지 말라니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예요. 포인트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 177페이지 잘 이해하셔야 돼, 안 하셔야 돼요? 해야 돼. 그래놓고 점소 지지전 유질적. 전형 물건은 있어도 비전형 물건은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아니,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등기부에다가 아무거나 기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5가지 전형 계약도 있지만 비전형 계약도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 예가 중개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이요? 중개 의뢰 계약은 15가지 전형 계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비전형 계약. 중개 계약은 무슨 계약이 아니고 전형이 아니고 뭐다? 비전형. 물건은 전형 물건만 갖고 놀아야 되지 비전형 물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법규다. 총칙에서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죠. 적법할 때 그게 강행법규에 적합할 것. 물권법은 대부분 무슨 법규가 많다? 채권법은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대부분 임의 법규가 많다. 무슨 법규? 다 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책은 전부 다 모여놓고 있다? 쪼개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됩니다. 쪼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립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러분 요즘 장난감도 조립해야 하네요. 그 부품이 있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조립을 해야죠. 뭘 해야지? 그래서 연습하는 거야. 그럼 이 세트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게 뭐다? 그럼 여러분 이제 왼쪽에 185조는 알아두셔야 되죠. 몇 조요?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한다. 법률에 의해서 8개 전형 물건이 있겠죠. 그럼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물건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자 172페이지 판례는 좀 기억해 두실 것. 네? 그 판례를 기억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무허가 뭐라고요? 무허가 온천 옆 공원 어슬렁어슬렁 통행했다. 그렇게 하고 딱 치워버려. 거기 있잖아요. 무허가 건물 양수 나오잖아요. 무허가. 그럼 등기 안 했으니까 뭐예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거기 소유권에 준하는 간습상 물권 이런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온천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통행. 다섯 번째는 공원이잖아요. 연상을 하세요. 뭐라고요? 미등기 무허가 뭐예요? 온천 옆 공원. 어슬렁어슬렁 뭐였다? 통행.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딱 하나 기억해 두세요. 네. 자, 그래놓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는데 만약에 누가 내 토지에 와서 뭐하고 있다? 3종 세트. 무슨 세트?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나무 심어놓죠? 무단 식재. 두 번째 무단 경작. 앞으로 계속 연결되는 용어들이에요. 무단 경작. 세 번째 무단보다 신축. 갑토지 소유자 을이 와서 나무 심었다. 갑토지 소유자 을이 와서 경작했다. 갑토지 소유자 을이 와서 건물 지었다. 그러면 여기 수목. 수목은 누구 것인가? 에? 에? 농작물은 누구 것인가? 건물은 누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표시 왼쪽은 나무는 시문자 거, 토지 소유자 거.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이미지로. 에? 요것만 뭐다? 요렇게 간다는 사실이죠. 그 나중에 소유권에서 부합해서 나올 거예요. 수목은 토지에 부합한다. 농작물은 부합하지 않는다. 건물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갑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놓고 뭐야? 등기부 떼가서 주민증 보여주고 확인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릎 꿇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니 내놔 치워 하지 말 권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 시험 문제 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청구권? 내놔 치워 하지 마. 그럼 여기서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어요? 토지 내놔. 이거 나무 전부 다 뭐예요? 필요 없으면 싹 치워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그럴 권리가 없다면 소유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자 175페이지 뭐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종류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간단하네요. 거기 보시면 거기 소유권 가지고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도 있는데 그 밑에 뭐도 있어요? 점유권 가지고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점유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소유권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소유권 가지고 하는 얘기지. 뭐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점유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가지고 들어가는 게 뭐다? 거기 소유물 반환,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점유권도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제 물청 가지고 밑에 소유권에 기인한 반환자도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방해 제거도 있고 방해 예방도 있죠. 그래서 그 물청 가지고 제가 설명 안 드렸을 때 176페이지 가시면
2번 판례 꼭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여기 무단 신축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무단 신축자한테 건물은 을 거죠. 건물에서 꺼져 가능해요? 근데 토지에서 꺼져 할 수는 있지. 아니 건물은 누구 거니까. 그러니까 건물에서 꺼져라면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디에선 꺼져? 토지는 꺼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서 꺼져란 얘기는 철거. 뭐라고? 철거. 철거는 마다 가능한 거야. 근데 건물에서 꺼져. 그렇죠.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야. 퇴거는 된다 안 된다? 근데 반은 임차인한테 빌려주고 있다 이야기야. 임차인. 누구요? 임차인은 건물 철거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는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뭐는 안 된다? 철거는 안 되지만 찍어. 그러니까 이게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된다라고 반대로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걸 인식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은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일이 금방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무단보다 신축은 기억해 두셔야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든 문제가 178페이지에 있다 이야기예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요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그걸 한번 끝까지 읽어가시면서 천천히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출문제 가지고 또 어떻게 될까? 다시 또 변형해서 내지 않을까? 특히 민법은 기출문제의 변형입니다. 혹시 새롭게 문제가 출제돼도 한 5, 6문제 정도 보니까 그건 뭐 해도 좋다? 개무시해도 좋다. 여러분 생각해봐. 개무시 당하는 게 좋아? 내가 먼저 개무시하는 게 나아? 아니 이 형 어차피 내가 먼저 개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당하지 말고 말아? 개무시해버리라니까. 왜? 그래서 중간중간에 기출문제 있는 거, 그 문제를 이해하려고 뭐 한다? 노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3정식 기억하라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안 돼. 뭐라고? 무단식재, 무단경작. 그러니까 이거 무단경작 했을 때 이 농작물 누구 거예요? 신문자 거예요? 토지소유자 거예요?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근데 수목은 뭐야 또? 그래 여러분 화를 내. 아 무슨 개빡대 뭐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항상 하나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그러니까 요것만 조문하고 딱 들어맞는 거고 이건 조문하고 전혀 다르게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을 내쫓는 방법은 뭐예요? 이 건물 있는 상태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뭐가 되면서 철거되면서 내쫓는 거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쫓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거기 물권적 청구권. 자, 그래놓고 이제 꼭 기억할 것이 177페이지. 다시 앞페이지 가셔서 꼭대기에 기억, 니은 있죠? 네?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 소유권 물청도 있고 무슨권 물청도 있다. 그러면 여기 지상권자하고 무슨권자는 이거 뭐 다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상권자는 점유권 물청도 있고 지상권 물청 다 있겠다. 다 있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여기 제가 이게 말 맞는 거 이렇게 이거 만들라고 진짜 잠잠히 생각한다니까. 이게 뭐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기억 있잖아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있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 뭐요? 앞에서 본 세 가지가 모두 뭐요? 다 있다고. 근데 여기
점유를 하지 않는 누구하고 누구? 에? 여기 아니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아요. 이렇게 점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권 물청은 날라갔다. 점유권 물청은 없다. 그러면 지역권하고 저당권 물청은 있지만 뭘 하지 않으니까 반환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예요? 에? 딸랑딸랑 아베 저거들이 아무리 뭐 돼봐야 지저대봐야 독도 뭐 할 수 없다. 반환할 수 없다. 반환. 그래서 그 파란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지역권 저당권에 의한 물청에선 반환 점유 내나 할 수는 없잖아요. 단 방해 제거하고 위반은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거기 유치권 있죠. 유치권은 공식 아까 뭐라고 그랬죠? 타인의 물건을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돼서 지출비용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목숨이 어디 걸어가야 돼요? 점유의 목숨을 거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동안 본권 유치권이 있고 점유가 사라지면 유치권도 사라지고 점유가 살아나면 유치권도 살아나겠네? 그러니까 유치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치권 물청은 있다 없다? 뭐만 가져온다? 점유권 물청밖에 없다. 그 유치찬란한 누구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의 213조가 있고 몇 조가 있다. 214조가 있으면 지상권자는 이 조문도 뭐하고 네? 준용하고 몇 조도. 근데 여기 무슨 권? 지역권자는 213조를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214조만 준용하고 전세권자 다 준용하고 예? 유치권은 이거 준용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몇 조 준용하지 않고 몇 조? 214조 준용한다. 그럼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이제 지상권 가서 공부할 때 이야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지역권 가면 나올까 안 나올까? 전세권 다 쪼개서 나올 거 아니란 말이야. 전부 다. 그걸 왜 쪼개서 공부해? 한 방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뭐라고? 이 밑에 걸 보라는 얘기예요. 밑에 거. 본권 물청. 무슨 물청?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다 인정하는데 유치찬란한 누구는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죠. 딸랑딸랑 아베가 뭐 돼봐야 지저대봐야 뭐 할 수 없다. 반환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3월 달로 넘어가셔야 돼. 몇 월 달? 그거 듣다가 나중에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잊어먹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에 인정되는 것은 잘 안 내. 인정되는 안 내고 뭐 인정되지? 그러니까 어디하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에서 물청 시험 지문이 뜨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 유치권 뜨겠지. 그러니까 쪼개지 말고 뭐 하세요? 쭉쭉쭉쭉 뭐 하라? 모아서 공부하시라 그런 얘기야. 자, 그게 물청 이야기고 설명 안 드린 것은 그냥 다음에 또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뭐 하라? 패스하세요.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공시로 갑니다. 182페이지. 무슨 변동이에요? 총칙에서는 권리 변동이라고 했죠. 네? 그럼 총칙 제가 뭐라고 했냐면 총칙은 별 가지고 있어 제가. 기억나세요? 밤하늘에 뭐요? 별을 바라보면서 에? 요리를 만들어서 맛을 느끼자 이렇게 있어요. 재료, 요리, 맛. 됐어요?
그 재료에다는 것이 뭐다? 사실. 요리에다는 것이 요건. 그럼 뭐야? 맛에다는 것이 뭐다? 효과. 그러니까 사실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별. 의사표시입니다. 법률 요건, 요리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법률 행위. 맛에 해당하는 것이 권리 변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 권리 변동이 총칙의 제1장이고 2장이 법률 행위고 3장이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차 기억하면 공부 잘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집에 벽에 목차 써놓고서 읽었더라면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죠. 내용 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양이 많아요. 목차 가지고 공부하세요. 양이 적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기본서를 메트독 했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기본서 읽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차라도 읽어가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고정관념을 깨라고요. 왜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해야지만이 공부라는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도 맨날 공부하려면 어떻게 항상 가끔 공부하고 싶은 날이 있어 없어? 자주는 없어. 가끔은 있어. 그럼 책상에 앉으면 바로 공부해요 못해? 왜 못해요? 아니 첫 번째 아니 학개론 할까 민법 할까 공법 할까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 또 책 잡으면 또 어디서부터 공부할지도 몰라가지고 또 그것도 고민하고 있어. 그냥 맨날 작심삼일하고 자꾸 스스로 뭐야 나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목차 읽으세요. 뭐라고? 그러니까 뭐야 별, 요리, 맛. 그 맛이 1편 총칙 권리 변동이고 요리가 2장 법률 행위고 3장이 의사표시예요. 그 총칙은 별들의 전쟁입니다. 뭐의 전쟁? 별 가지고 하잖아요. 별 가지고 뭐요? 뻥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혼자 해서 짜고 해서 모르고 해서 불일치 하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단통 착사가 그게 포인트야. 무슨 포인트? 단통 착사. 단독 허위 표시, 통정, 착오, 사기 있잖아요. 그럼 허위 표시 영역은 취소가 없고 무효만 있고 착오, 사기 방법은 뭐예요? 취소. 그러니까 총칙은 뭘 잘 정리한다? 취소. 물건은 점유. 3편은 해제. 그게 끝이야 사실은. 그럼 이제 거기에다가 용어를 붙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2편 물건은 점유지만 지금 여기 이제 물건 변동 나왔잖아요. 권리 변동이랑 똑같아요. 법률 행위로 인한 것하고 뭐야? 법률 행위? 아닌 것. 그러니까 지금 183페이지에 거기 밑에 법률 행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게 법률 행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동산은 뭐 해야 되고요? 등기해야 되고 동사는 인도,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그게 미등기 매수인이었었죠. 무슨 매수인? 미등기 뭐다? 매수인. 자, 등기 안 쳤죠? 그러면 이제 갑으로부터 등기하는 미등기 매수인 이거 가지고 물권법 체계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이 경작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밖에 없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등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냈어요. 등기 방법 제목 두 가지 취득시효?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아니 다시 등기해달라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매매 계약 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등기해주세요라고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본권, 대표 무슨 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근데 너무 오랜 세월을 겪어왔기 때문에 매매계약 서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때 쓰는 용어가 뭐예요? 제목, 전면 뭐다? 취득시효.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해주세요? 등기, 청구권 던져서 쭉 가서 뭐 하게 되면 등기하게 되면 비로소 무슨 권을 취득한다? 아니, 말이 짧아요. 본권, 대표,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등기 요구에서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20년 완성되면 자동 취득이다, 등기 취득이다. 지금 등기해야지 지금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제목 까먹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완성돼 가지고 등기를 요구하게 되면 등기를 잘 해줄까 안 해줄까?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 제기할 수밖에 없죠. 저 완성됐는데 제가 등기 안 넘겨줘요. 그러면 판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20년 완성됐으니까 등기 넘겨줘. 이행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슨 판결? 자, 이행 판결을 받으면 자동 취득일까요? 등기해야 취득할까요? 지금 뭐 해야 된다고 지금 소유권 취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등기해야지 보상금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정신 차려. 지금 어디서 들은 게 있단 말이에요. 들은 게 있으니까 완전히 내게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듣긴 들었으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자꾸 이게 엇박자 막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 게 좋은 거예요. 답답하고 들리지 않고 답답해지게 공부를 하니까 왜 의문점이 생기니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완성 20년 완성되면 자동 취득 등기 취득 정신 차리고 그래서 서로 제기하니까 안 주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래요. 이행해. 이행 판결 받았어요. 자동 취득 등기 취득 그거예요. 뭐 한 판결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왼쪽도 자동이 아니고 무슨 취득이고 이쪽도 자동이 아니고 등기 취득이죠. 그렇잖아요. 이쪽도 매매계약 등청 던지니까 제가 안 해주죠. 법원에 소송 제기하니까 판사가 넘겨줘라고 이행 판결할 수도 있잖아. 자동 취득, 등기 취득, 등기 취득.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중간에 자동 취득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중간에 하나가 그 자동 취득이 바로 패스형 말고 여기 그래요. 상속, 수, 공영, 징수, 형성 판결. 그러니까 아까 이행 판결은 뭐예요? 근데 무슨 판결은 이제 그게지 헷갈린 거예요. 한번 딱 납득이 되면 안 까먹어요. 외운 건 까먹어. 아무 의미 없이 막 외운 것들은 그냥 까먹어. 상수형보다 경기. 그래서 모르면 이 기타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이 조문을 찾아갈게요. 조문 찾아갈게요. 자, 186조가 있는 곳 186페이지에 있네요. 왼쪽에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왼쪽에 186조가 있고 몇 조가 있어요. 자,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해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이 아니고 뭐구나? 등기구나. 그럼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상속, 공영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뭐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단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뭐하지 못한다. 그럼 상속받은 토지를 팔려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죽은 사람 거 넘겨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속인 이름 앞으로 뭐해서 등기해서 넘겨봐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득할 땐 뭐하지 않지만 처분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뒷부분을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포인트는 뭐다? 등기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186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죠? 이건 245조에 있습니다. 몇 조요?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것만큼은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지다. 187조가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기둥을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의미를 붙여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틀 제목이 무슨 매수인이에요? 미등기 매수인 있잖아요. 등기하는 방은 뭐다? 정상 코스, 매매계약 등청 가지고 뭐한다? 등기. 여의치 않으면 네? 점유, 취득, 시효, 등청 가지고 가서 뭐한다? 등기하는 방법이 있다 이야기예요. 자, 그럼 186조 가지고 하면서 이제 관련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186조를 갖다가 여기다가 하게 되면 186조는 거기 보시면은 조문에 무슨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가 있어서 등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 행위하고 이 등기하는 이것이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거 맞아야 되겠지. 네? 이게 뭐 된다? 이게 뭐 일치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등기할 때는 민법은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규정을 안 두고 있죠. 그러니까 등기는 어디에 따르는 거예요? 등기법이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무슨 법? 등기법에 이게 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이 등기법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거는 뭐라 하면 실질적으로 뭐야 되고 내용이 일치해야 되고 이건 뭐다? 네? 형식적으로 일치한다고 그랬으니까 민법하고 등기법이 여기 중복 현상이 일어나. 등기법에서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등기법의 원래 고향이 여기에요. 민법이 없으면 등기법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뭐라고요? 실체적 권리 관계를 실체법이라 하고 등기법은 뭐라 한다? 절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는 굳이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이제 요거 가지고 요게 일치되는데 만약에 뭐 하지 않으면 요거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지. 그죠? 그래서 몇 가지 내용 본 거예요. 그 제가 책자에서 거기 188페이지에 형식적 뭐라고요? 형식적 유효권은 굳이 안 봐도 된다. 아시겠어요? 저 설명 안 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굳이 가서 보는 사람들은 뭐야? 시간 낭비는 아니야. 나쁘진 않은데 해놓고 아무것도 기억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수 말고 나중에 한 바퀴 돌아야지 이 얘기 내용이 이해가 되는 파트란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이제 실질적 무슨 요건이 있어요? 실질적 뭐다? 요거 가지고 몇 가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리을이 있을 거예요. 리을. 중간 생략 등기. 무슨 등기? 이건 물건 변동 과정의 불합치죠. 갑, 을 매매했으면 을이 등기하고 을병 매매했으면 등기해야지 국가가 세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의 등기를 싹 빼먹고 싹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등기?
그러니까 이 과정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생략 등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허가지역 아닌 것인 것.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허가지역이 아니라면 그래, 이거는 유효한 거다. 뭐한 것이다? 근데 허가지역에서 중생 등기했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죠. 허가를 빼먹은 거니까. 그럼 뭐다? 이거는 무효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유효를 전제로 해서 뭘 전제로 해서? 불급수요. 아니 전원 합의가 없다 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갑을 을병 갑병 합의가 있으면 뭐 한다? 아니 이유는 전제하니까 직접 공격하면 되고 갑을 을병 어딘가 하는 고장이 생기죠. 그럼 뭐가 안다는 거? 합의가 없지. 그럼 직접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대위한다. 이 얘기 다른 거 없어요. 무슨 등기는? 중생 등기는 이걸 먼저 기본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책자에서 보시면은 거기 등기의 유효성 나오죠? 이거 등기 유효성 나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건 허가지역이 아닌 것. 두 번째는 허가지역인 문장을 낸 거죠. 책자에서. 안 보여요? 190페이지. 등기의 유효성 있잖아요. 거기 점이 있고 이렇게 줄거져 있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 건 허가지역 아닌 것. 밑에 건 허가지역인 것. 하나는 유효, 하나는 뭐다? 무효. 해놓고 그 이제 본래 문장을 읽어보는 거야. 그 다음 우측 가셔가지고 등기 청구 있죠. 전원 뭐가 있으면 거기 직접이 포인트죠. 직접. 그 밑에 전원 합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갑이 등기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직접 못 가지 뭐 할 수 없으면 을 건 뭐예요? 대위.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놓고 나머지 건 또 뭐 한다? 읽어가시면서 또 붙여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드디어 194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뭐가 나와요? 미등기 매수인. 거기다 한 별표 한 5개 정도 해놓으세요. 미등기 매수인. 자, 그럼 제목 볼게요. 기억, 소유권 변동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지 않았으니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무슨 권은 있어요? 점유권은 있겠죠. 있겠죠? 자, 근데 니은을 보세요. 점유할 권리가 발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할 권리? 그러니까 무슨 권은 없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그 사서 넘겨받은 거니까 뭐 할 권리가 있어요?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죠. 그죠? 이때 등기된 매도인이 등기 안 된 매수인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상식적으로 등기된 매도인이 등기 안 된 매수인한테 소유물 반환을 요구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죠. 점유권은 있죠. 근데 점유할 권리는 있어 없어? 그거 가지고 반환 거부하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는 있다. 미등기 매수인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점유 사용할 권리는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고간했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 등기 청구권 무슨 시효?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등기 매수인이 이제 등기된 매도인한테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등기된 매도인은 뭐야?
인간의 길을 가지 않고 법의 길을 가겠다고 지저분한 길입니다. 법의 길은 싸우겠다는 얘기죠. 법원 갔더니 매매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맞아요. 소멸시의 대상은 맞아요. 근데 현재 뭐하고 있으면 점역 소멸시효가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게 판례 태도야. 또 미등기 매수인이 또 팔아먹어도 점유가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봅니다. 여전히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퉁쳐가지고 등청 나오면 살리고 살린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내용 까먹어도 좋아. 그냥 등기청구하면 뭐야? 죽이지 말고 말아. 그리고 시험 볼 때요. 이거 죽일까 살릴까 할 때는 웬만하면 살리세요. 시험 볼 때 이거 웬만하면 뭐 하지 말아라? 살려. 웬만. 그게 거의 정답이야. 아, 왜 죽여? 이게 뭐야 이게. 살린다. 특별한 경우에만 죽고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살리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시험은 뭐 한다? 살리고 살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 상수형 경기 나오죠. 넘겨보세요. 196페이지에서 파란 색깔이 판결에 있죠.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돼 있죠. 이것도 곧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측에 판례 하나 체킹하실까요? 자, 그 판례가 판결이란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할 필요가 없으나 이때 판결이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 취득 형식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형성 판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같은 내용의 판결, 거기 이행 판결이죠. 무슨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은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 형성 판결만 자동이야. 나머지 판결은 뭐다? 등기야. 자, 그래놓고 이제 3번 제목이 뭐예요? 187조 예외라고 돼 있죠. 나와 있는 제목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계속 안에서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거 아니냐 말이야 내 말은. 책은 하나 쪼개 놓는데 제목을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효만큼은 무슨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법률 규정이지만 요거는 뭐다? 자동이 아니고 뭐다? 등기. 아직 완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목만 떤 거예요. 됐어요? 이게 작년에 공부했던 거예요. 아니 구정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기억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내용 갈게요. 네.